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시 농산물식품공사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충북도립대학교 조리제빵과 교수 한혜영이라고 합니다. 초계탕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사서 드셔보시기도 하셨지요? 네, 가정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계탕에 들어가는 닭은요, 이렇게 한 마리를 구입을 하셔서 여기 가슴살과 가슴살 사이에 이렇게 칼집을 한번 싹 넣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싹 벌어지면 여기에 물렁뼈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렁뼈 있는 데를 칼날로 이렇게 살살살 건드리면 이렇게 가슴살 살을 발라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봐요. 이렇게 큼지막한 가슴살 뚝 떨어지죠? 껍질은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껍질은 그냥 이렇게 벗겨내세요. 이렇게 가슴살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만약에 나는 닭 손질이 어려워요 이러면 이렇게 손질된 닭가슴살 구매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닭뼈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겠죠? 왜냐면 육수를 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닭가슴살 2개. 다리는 이렇게 해서 꺾으면 이렇게 뼈와 뼈 사이 마디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떼어내세요. 그래서 꺾어요. 살짝 꺾으면은 쉽게 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육수를 낼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로 칼집을 내시고 여기 동그랗게 한번 칼집을 다시 한번 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꺾을 거예요. 이렇게 꺾어주면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렇게 칼집을 살짝 넣어주면 뼈가 소로록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칼 넣어서 끊어내면 돼요.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살살 뼈 있는 부분 칼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빼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껍질을 안 쓸 거기 때문에 껍질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다려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닭다리살. 자, 이렇게 뼈는 물에 한번 담궈서 핏물을 제거할게요. 자, 이렇게 뼈하고 가슴살 바르고 난 나머지 것들은요,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핏물을 제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 발라낸 닭다리살하고 가슴살은 점여서 한 입에 먹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얇고만이 점여주세요. 이렇게 점여. 그리고 칼집도 살살살 칼집 넣어서 살살살 얇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1차 닭 손질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제가 냄비 2개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끓는 물에 넣었다가 끓는 물로 옮겨서 맑게 육수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자, 아까 뼈 보세요. 살 발라낸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넣어서 아까 떼어놓은 껍질도 넣으세요. 껍질에서도 육수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서 표면을 응고시킨 다음에 옆에 또 끓는 물로 넣어서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65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단백질이 응고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할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방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은 한 60g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크기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사실 크면 더 맛있긴 한데 이 정도가 제일 보편된 그런 사이즈예요. 네, 저는 이렇게 요리 전용 소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칫솔 하나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복만 손질하시면 되니까. 저 요거 이제 물을 한번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다 할 건데 소금을 이렇게 묻히세요. 그래서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살살 문질러도 전부 다 깨끗하게 됩니다.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그래서 물속에 헹구시면 되고요. 그럼 깨끗해집니다. 자, 이렇게 비교되시죠? 네, 지금까지 안 닦고 드셨다면 바닷속에서 묻은 그런 이끼들, 뭐 지저분한 것들
같이 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금으로 손질한 전복은요. 전복은 이렇게 보면 높은 쪽이 있고 이렇게 낮은 쪽이 있어요. 이렇게 단면으로 된 쪽에 칼집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해서 들고 이렇게 바닥을 긁으세요. 바닥을 딱딱딱딱 소리가 나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다리면 껍질 벗겨지고요. 내장이 나와요. 내장 이렇게 떼시고 여기 보면 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 딸려 나오죠? 네, 요 이까지 이렇게 전부 다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에 한번 헹구시고. 자, 전복을 편으로 썰을 거예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자, 그다음 요거 뒤집어 놓고 여기서도. 이따가 전분 묻혀서 찜기에 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계탕에 들어가는 나머지 재료들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2~3mm 정도로 돌려깎기를 하셔서 요 파란 부분 위주로 쓸 거거든요. 골패 썰기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네. 자, 요 정도 사이즈. 요게 한 4cm, 요게 한 2cm. 표고도 네, 따뜻한 물에 불려서 준비를 해놨고요. 네, 이렇게 포를 좀 뜰게요. 초계탕에는 얇게 만들어서 쓸게요. 아까 우리 오이 썰어 놓은 크기하고 똑같이. 배는 손질해서 바로 먹기 직전에 하는 게 좋거든요. 미리 해놓으면 색깔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설탕물에 담가 놓는다. 일단 반을 자르시고 속을 빼내시고 두께는 한 0.3cm 정도. 너무 얇지 않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손질된 닭고기하고 이렇게 전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를 조금씩 담아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각각 뿌리는 것보다 이렇게 섞어서 뿌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아까 손질해 놓은 닭가슴살하고 닭다리살에 뿌리시고 기본 간은 좀 돼야 맛있으니까. 그다음에 전복에다가도 조금만. 전복은 기본 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여기에다가 전분을 묻히세요. 전분을 너무 두껍게 묻히지 마시고 얄폼하게 묻히세요. 전분이 묻었다 싶게 이렇게 예쁘게. 너무 두껍게 묻히고 나면 나중에 찌고 나서도 전분이 그대로 묻어있는 덩어리 전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톡톡톡 얇게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찜기, 김이 오른 찜기에 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서 전복도 예쁘다 예쁘다 해서 올려놓으세요. 네, 이렇게 유리가 있는 뚜껑을 사용하시면 익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자, 전복 보세요. 전복이 5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다 쪄졌네요. 네, 다 익었어요. 자, 이렇게 전복이 이렇게 살포시 쪄진 것은 빼내세요. 단시간에 이렇게 요리해 내시면 영양가 손실도 적고요. 훨씬 더 맛도 좋겠죠? 네, 자, 이렇게 쪄낸 것은 식혀 놓으면 되고요. 네, 닭고기는 좀 더 쪄야 될 것 같아요. 뚜껑 닫겠습니다. 네, 이제 닭고기도 이제 거의 익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다 잘 쪄졌거든요. 이게 미끌미끌해요. 그죠? 미끌미끌. 그래서 요거 전분이 묻었기 때문에 겉은 윤기가 짜르르 하는 거 보시죠? 그리고 꺼즈나 뭐 이런 것들을 안 깔았어요. 제가 김이 더 잘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밑에 잘 붙지 않아요. 자, 육수에 대파하고 마늘하고 생강하고 넣었어요. 근데 나는 후추도 좋아한다. 그럼 후추도 넣으셔도 되고요. 월계수잎도 조금 넣으셔도 좋은데 우선 이렇게 육수가 1시간 정도 끓어서 육수가 진하게 나면 불을 끄세요. 불을 꺼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체에다가 키친타올 한 장을 물을 묻혀서 깔았어요. 그러면 여기 닭 육수에 있는 기름도 많이 걸러지거든요. 밑으로는 맑은 육수만 내려갑니다. 요 육수는 차게 식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시고요.
아까 손질해 놓은 표고하고 오이를 전분 묻혀서 익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 요것도 톡톡톡 해서 다 털어내세요. 고서에 보면 보통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3번 정도 한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굳이 3번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1번 정도만 잘 해내도 먹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넣어서 맑아지면 익은 거거든요. 이렇게 오이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채소가 한번 익혀지기 때문에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질감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넣은 표고 먼저 맑게 아주 잘 됐죠? 오이도 전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분 묻혀서 준비했습니다. 닭 가슴살과 닭 다리살 아까 쪄놓은 거 있죠? 이렇게 밑에다가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전복도 담아줍니다. 배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 담으시고 식혀놓은 육수를 이렇게 반만 붓겠습니다. 반만 부어주시고 여기에 참깨 이렇게 볶은 거 넣어주시고요. 곱게 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게 갈아진 참깨하고 육수는요, 채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곱게 가셔야 됩니다. 자, 기름기 하나도 없이 맑은 육수를 만들었고요. 그 맑은 육수를 이렇게 참깨에 넣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거칠한 껍질 부분들만 좀 이렇게 남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소금을 넣을 건데요. 소금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나는 싱겁게 먹는다 그러면 조금만 넣으시고 1작은술 하고 이렇게 반. 이렇게 계량하실 때는 긁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국자로 잘 저어서 저는 심심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심심하게 만든 육수를 완성된 그릇에 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여기에 붉은 기운이 좀 돌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홍고추 이렇게 하나 정도 넣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해 봤거든요. 여러분 올 여름 더운데 임금님께서 드셨던 초계탕 맛있게 만들어서 식구들하고 함께 하시죠.